평생 가족에게 외면당하며 조용히 살아온 아버지 박진우.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 오래된 창고에서 의문의 금고가 발견됩니다. 재산이라 믿었던 가족들은 금고를 열고서 전혀 예상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아버지가 끝까지 숨겨온 비밀은 가족 모두의 삶을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진우는 오래된 외투깃을 여미고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고 평소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쯤은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느려 보였습니다. 담장을 지나 골목 끝으로 몸이 사라질 때까지도 아무도 그의 뒷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점심 무렵이 되었지만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미정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아끼는 성격이라 어디든 혼자 다니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도 인기척이 없자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진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지만 들려오는 건 꺼져 있다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미정은 결국 현관문을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도 골목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노인에게도 물어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진우의 모습이 떠올라 미정은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그녀는 결국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최근의 행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아들 선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유를 묻고 진우가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툰 선우도 이번엔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 연지도 급히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듣고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 말을 아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것은 밤이 완전히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진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외곽의 오래된 농가 쪽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족은 급히 외투를 챙겨 들고 경찰차를 따라 어두운 도로를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미정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길가의 가로등조차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농가에 도착하자 바람이 축축하게 스며들며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문틈 사이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고 자물쇠를 절단한 뒤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낡은 먼지 냄새가 훅 하고 밀려 나왔습니다. 벽엔 오래된 농기구가 걸려 있었고 바닥엔 사용한 흔적이 오래된 공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창고 깊숙한 곳에 놓인 금속 상자였습니다. 대형 금고는 마치 다루지 말라는 경고처럼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금고 표면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잠금 장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선우는 금고 주변의 바닥을 살펴보다가 낯선 신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발 자국은 진우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크기였습니다. 경찰은 금고를 임의로 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에게 우선 보관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미정은 금고를 본 순간 말을 잃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지는 조심스럽게 금고 측면을 만져보며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선우는 금고의 무게를 시험하듯 살짝 들어보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에게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경찰은 실종 조사에 필요한 추가 절차를 설명한 뒤 창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가족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왜 이곳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지는 금고가 실종의 이유와 깊이 연관됐다고 직감했습니다. 선우는 창고를 봉인해 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릴 때 가족들은 서로 다른 불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금고의 존재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 듯 했어요. 진우가 평생 보여온 조용함 뒤에 감춰둔 무언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가족 모두의 일상을 흔들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 그 밤은 앞으로 닥칠 파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창고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미정은 부엌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컵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밤새도록 생각한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박선우는 출근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거실을 서성이며 금고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딸 박연지는 금고의 존재가 아버지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상한 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속엔 서로 말하지 못한 의심과 불안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선우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금고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즉시 개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정은 단숨에 고개를 들며 아직 남편의 행방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한 행동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지는 금고를 열기 전에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며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주장만 반복되며 논의는 점점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미정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넣었고 오후 늦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기 위해 급히 준비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차분했지만 가족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금고가 진우 개인 소유라면 개봉 자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고 안에 민감한 자료나 타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사무실 앞에서 선우는 금고를 집으로 옮겨 전문 잠금 해제 업체를 부르자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초조함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고 연지는 그런 오빠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정은 마음이 복잡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금고를 성급히 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렸음에도 가족들의 표정은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금고는 이제 의문만 더 키운 채 모두의 마음속에서 더 큰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지는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창고에서 발견된 이유와 금고의 존재가 우연이 아닐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새로운 진술이나 단서가 들어오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집에 걸려왔습니다. 동네 주민 한 명이 최근 진우와 어떤 남성이 창고 근처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 내용을 들은 순간
가족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선우는 금고가 단지 아버지의 과거가 담긴 물건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사건의 중심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지는 제보를 듣고 오히려 금고를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 확신했어요. 미정은 남편이 혹시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불안만 키울 뿐 여전히 실종의 핵심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족은 다시 금고를 둘러싸고 조심스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선우는 금고를 봉인한 채 집 안다른 방으로 옮겨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지는 금고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지문이나 흔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정은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남편의 이름을 속삭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금고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마치 스스로 존재를 주장하듯 묵직한 분위기를 내뿜었어요. 이후 가족은 긴 논의 끝에 금고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과 금고의 정체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진실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연지는 가족들이 더는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누르려 했습니다. 금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엔 풀리지 않은 긴장감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점점 깊어갔고 집안의 조명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쪽에 놓인 금고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연지는 금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마지막까지 금고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진우의 실종을 설명할 핵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의문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서막이 되어 조용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지 않는 흐린 날씨는 집안 분위기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전날보다 더 초췌한 얼굴로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우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반복해 넘기며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연지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려 했지만 집안에 깃든 무거움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우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고 세 사람 모두 그 소리에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진우 실종 직전 시간대의 CCTV에서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창고 주변을 서성이며 진우가 있던 방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남성이 근처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에게 혹시 연관된 인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미정은 더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선우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며 급하게 외투를 챙겼습니다. 경찰서에서 공개된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남성의 움직임은 충분히 수상해 보였습니다. 남성은 창고 문을 손으로 더듬듯 살피고 주변을 몇 차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우는 처음엔 단순한 행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목적을 가진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영상 분석 요원은
남성이 진우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주민 제보와도 비슷한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지는 영상 속 남성이 진우를 뒤따라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점점 더 마음을 졸였습니다. 경찰은 창고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탐문을 확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한 농장 직원은 얼마 전 진우에게 어떤 남성이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진우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고 했어요. 직원은 당시 상황이 이상해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 생각해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증언을 듣고 금고의 의미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연지는 창고에서 찍어둔 신발 자국 사진을 전문가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는 신발 자국의 크기와 형태를 비교해 본 뒤 이는 분명 성인 남성의 것이며 진우의 발 크기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창고에 진우 외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확정짓는 증거였습니다. 미정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며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실종이라 믿고 있던 감정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후 경찰은 금고가 실종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개봉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전날과 달리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금고가 아버지의 과거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위협과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결정을 미루지 말고 안전하게 열 수 있는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지는 금고가 함부로 다뤄지면 남아있던 지문이나 흔적이 사라질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은 장시간 논의한 끝에 결국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정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이런 일을 남긴 채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손을 떨었어요. 선우는 업체와의 연락을 진행하며 창고로 이동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연지는 경찰과의 통화를 이어가며 새로운 단서가 생기면 즉시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창밖 구름은 낮은 곳까지 내려와 집을 뒤덮듯 드리워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두려움을 품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결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 잠금해제 업체 기사들이 도착한 것은 흐린 하늘 아래 오후가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창고 앞에 선 기사들은 금고의 잠금 방식이 오래된 기계식과 특수 구조가 혼합된 형태라며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선우는 긴장된 얼굴로 그 말을 들었고 미정은 한 걸음 뒤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창고 안쪽을 둘러보며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흔적을 다시 한번 눈에 새겼어요.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창고 근처에 가벼운 차단선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기사는 금고의 표면을 세밀하게 두드려 내부 구조를 파악했고 특수 장비를 꺼내 잠금 장치를 하나씩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의 금속 표면에서는 낮게 울리는 소리가 반복되었고 가족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작업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기사는 잠시 멈춰 새로운 공구를 꺼내 구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선우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기사의 손가락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미정은 혹시 잘못된다면 남편의 비밀이 영영 묻힐 것 같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기계식 잠금 장치가 풀리고 기사들은 두 번째 안전장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속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안쪽에서 고정 장치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장치까지 해제되자 금고는 무겁게 울리며 조금씩 앞쪽으로 열렸습니다. 그 순간 곰팡이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창고 안으로 퍼져나왔어요. 가족은 일제히 금고 내부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금고 안에는 기대했던 귀중품이나 현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권의 두꺼운 노트가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노트마다 연도와 메모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계약서와 피해보고서 같은 서류철이 묶여 있었고 사진 여러 장이 봉투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지는 노트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고 빼곡한 진우의 필체가 단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서류는 모두 30년 전 공장 사고와 관련된 기록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류의 일부를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중에는 공장 내부에 파손된 시설과 사고 직후 현장 모습이 담겨 있었고 기록 노트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상황이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노트를 바라보며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선우는 한쪽에 놓인 서류철을 펼쳐보며 아버지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연지는 사진 속 한 인물의 얼굴에서 최근 CCTV 속 남성과 유사한 인상을 발견하고 외마음을 삼켰어요. 경찰은 금고 속 기록들이 진우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과의 분쟁 혹은 오해가 최근까지 이어졌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우는 금고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짐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금고 속 기록들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후회와 책임의 무게임을 느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남편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씩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고 바깥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가족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금고의 진실은 단순히 비밀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삶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실종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하며 가족에게 추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진우의 과거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죠. 금고 속 기록들이 공개된 다음 날 경찰은 더 깊은 조사를 위해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한미정은 연신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선우는 한밤중까지 읽어낸 기록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지는 사고 관련 자료 중 일부가 특정 인물과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경찰의 설명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 담당 형사가 중대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30년 전 공장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들이 최근 진우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녔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형사는 피해자 아들이 진우가 과거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오해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새로운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연지는 금고 안에 있던 기록들이 바로 그 오해를 풀기 위한 정리 자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오해가 부끄럽다는 듯 표정을 굳혔어요. 미정은 남편이 평생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경찰서 복도 끝에서 낯익은 듯 낯선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CCTV 속에서 보았던 남성과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고 경찰의 요청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가족과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는 즉시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형사는 남성이 진우와 여러 차례 접촉했던 것과 최근 실랑이가 있었다는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형사는 남성이 큰 오해 속에서 진우를 압박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과거 사고 당시 보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심에 진우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금고안의 자료는 진우가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상 내역을 직접 재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연지는 금고에서 발견된 사진들 중 일부가 바로 피해자 가정을 돕기 위한 증거라는 걸 깨닫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가 왜 가족에게조차 이 일을 숨겼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아들과 진우가 최근 만났다는 식당 종업원의 목격담도 확보했습니다. 종업원은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였지만 몸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적은 아직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미정은 남편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지는 기록 속 날짜들을 비교하며 진우가 실종 직전까지도 사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금고 속 노트 중 하나에서 찢겨나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각을 분석하던 중 아버지가 피해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모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연지는 그 조각의 필체가 진우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선우는 남은 노트들을 정리해 실종과 직접 연결되는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이해가 뒤섞인 미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형사는 결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진우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해와 책임,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겹겹이 얽힌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고는 단순히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진우가 평생 동안 혼자 싸워왔던 진실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지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손을 깍지 낀 채 아버지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자 눈을 감고 이 모든 일이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 속 마지막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우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한 자료를 정리해 가족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경찰서를 찾은 가족은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형사는 실종 당일 새벽 외곽도로의 CCTV에서 진우가 혼자 걷는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 속 진우는 평소보다 훨씬 지친 모습으로 주변을 경계하듯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그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려 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죠. 이후 진우는 외곽도로에서 멀어져 산길로 향하는 모습이 이어서 포착되었습니다. 폭이 좁고 가파른 그 산길은
일반인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대를 꾸려 이미 탐색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지는 영상 속 아버지의 발걸음을 계속 떠올리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가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 계속 머릿속에서 상황을 되짚었어요. 오후가 되자 가족은 수색대가 머물고 있는 산길 초입으로 이동했습니다. 비가 내릴 듯 축축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장은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며 조용히 가족을 불렀습니다. 산속 중간 지점에서 오래된 지갑과 손목시계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미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견된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함께 손때 묻은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피해자 아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산길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내용을 본 순간 실종 사건이 단순히 과거와의 충돌이 아니라 현재 이어진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더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지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옮긴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어요. 조금 뒤 구조대원 한 명이 산속에서 작은 움막을 발견했다는 무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움막은 흙벽을 덧대 급히 만든 듯 허름했지만 최근 사용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는 비워진 식수통, 약간의 식량 흔적, 그리고 헝클어진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움막 구석에서 진우의 외투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미정은 외투를 보자 다시는 울지 않겠다 다짐했던 감정이 무너져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움막의 흔적을 분석하며 진우가 최소 하루 이상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형사는 진우가 누군가의 위협에서 스스로 몸을 피하기 위해 잠시 이곳에 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지는 움막 안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을 손에 들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조각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 한 줄만으로도 아버지의 심정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움막 주변을 살피던 구조대원은 곧바로 또 다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였으며 움막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발자국이 피해자 아들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서는 진우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수색대는 산 아래쪽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장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오늘 안으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지는 움막에서 빠져나온 길을 천천히 바라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 상상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마음속에서 깊은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꼭 다시 만나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되뇌었어요. 그날 저녁 형사는 가족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남겼습니다. 움막의 흔적과 발자국의 방향을 고려하면 진우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진우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들으며 서로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강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던 오후 구조대 무전기에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형사는 가족에게 즉시 따라오라고 말하며 산길 반대편으로 향했고 선우와 연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곳은 기존 수색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능선 아래였고 습기가 가득한 흙냄새가 발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 3명이 들것을 들고 나타났고 그 위에는 탈진한 상태의 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어요. 구조대장은 진우를 발견했을 당시 의식이 몹시 흐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손등 위에 마른 흙과 긁힌 자국이 보이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하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연지는 들건 옆에 쪼그려 앉아 진우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눈꺼풀을 미세하게 떨었지만 인지할 정도로 깨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더 늦지 않았다는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에 잠겼습니다. 구급차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미정은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앙상해진 얼굴을 보며 지난 세월 자신이 남편의 침묵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떠올렸어요. 선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곧바로 진우를 응급실로 옮겨 탈진과 탈수 증상부터 치료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앞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소식을 기다렸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진우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확인한 뒤 가족들의 얼굴을 보자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은 울먹이며 그의 손을 감싸고 선우와 연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곁을 지켰어요. 형사는 치료가 안정되면 진우에게 실종 당시 상황과 피해자, 아들과의 관계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가족은 진우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마침내 지난 사건의 전말을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0년 전 공장 사고 당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그는 회사의 관리자로서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보며 평생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보상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아들이 오해를 품고 진우를 압박하면서 사건은 돌이킬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진우는 신랑이 끝에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홀로 산길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몸을 숨긴 채 며칠을 버티는 중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그때 움막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간을 벌며 경찰과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은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형사는 진우의 설명을 기록하며 피해자 아들과의 오해는 이미 조사 중이며 곧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강압적인 행동을 인정했고 진우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위협과 추적 행위가 있었던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가족에게 설명했어요. 연지는 아버지가 금고에 남긴 노트와 기록들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시렸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자 지난 오해들이 모두 후회로 바뀌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가족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곁에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어요. 연지와 선우는 병실 밖에서 앞으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 모두는 이제 진우의 과거와 상처를 혼자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진우의 건강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에서 번갈아가며 그를 지켜보았고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표정들도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형사는 사건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가족에게 남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고 속 기록들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연지는 노트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병원에서 경찰서까지 오가며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갖춰 나갔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가족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자는 없는 비공개 자리였고 진우의 상태를 고려해 작은 회의실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진우는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자리로 들어왔고 가족들은 그를 부축하며 곁에서 지켜주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기록을 전달하자 그들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진우가 정리한 노트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노트에는 사고 당시 상황, 회사의 대응 과정, 그리고 진우가 직접 조사해 모은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은 기록을 넘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오해와 흔들림이 조금씩 풀리며 회의실에는 차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리의 끝에서 피해자 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우를 향한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했고 경찰과 함께 재조사를 도울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오래된 매듭이 천천히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병원 복도로 돌아온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미정은 진우의 팔을 꼭 붙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다시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뒤늦게 밀려오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연지는 오늘의 만남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가족은 진우의 퇴원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금고에 있던 자료를 재정리한 상자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가족을 연결해준 상징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집안의 공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연지는 오래된 사진 액자를 꺼내 진우의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퇴원 날 진우는 천천히 현관을 들어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만큼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선우와 연지는 진우의 양옆에 서서 조용히 그의 발걸음을 도왔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코트를 벗겨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듯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연지는 금고에서 발견된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진우의 낮고 고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언젠가 가족이 이 기록을 듣게 될 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진우는 가족에게 미안함보다 감사함을 더 많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짧게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오래도록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마지막 음성이 사라지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은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가족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고갯짓은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